안녕하세요. 한국아이아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의 박성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혜빈 연구원입니다. 네, 오늘 저희는 소중한 탐방 유튜브 촬영을 위해 라닉스에 와 있는데요. 라닉스는 차량 통신용 반도체 및 암호 솔루션 업체입니다. 저희가 2024년 11월에 리포트를 작성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라닉스는 어떤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탐방을 통해 알아보고 최승욱 대표님과 CEO 인터뷰 시간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소개와 저희 라닉스 회사 소개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간단하게 좀 민망하긴 하지만 제 소개를 좀 드리면, 저는 대학원, 그러니까 석사까지 물리학을 전공을 했어요. 근데 이제 사회를 진출하면서는 사실 이제 물리학보다는 이제 다른 쪽에, 사실 물리학이 쉬운 게 아니라서 이제 제가 이제 다른 분야를 좀 찾다가 제가 직장 이제 얻은 것이 반도체 설계 분야고, 반도체 설계를 하면서 저는 이걸 내 평생 업으로 살아도 되겠다 싶어서 이제 지금까지 계속 그 업을 이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 주변에 있는 좋은 사람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회사를 만들어서 평생 일을 하면 좋겠다 싶어서 설립한 게 저희 라닉스고요. 저희 라닉스는 2003년도에 설립을 했고, 2019년도에 저희가 이제 기술특례 상장이라는 걸로 코스닥 상장을 했습니다. 임직원 수는 한 90명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주요 사업은 이제 자동차 관련해서 이제 통신, 그 다음에 보안, 그 다음에 이제 IoT 보안, 이런 사업들을 저희 이제 주력 사업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수상 경력도 조금은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반도체의 날, 그러니까 제5회 반도체의 날, 제14회 반도체의 날, 그 다음에 제16회 반도체의 날, 이렇게 저희가 이제 지식경제부 장관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국무총리상, 23년도에 이제 국무총리상을 받았습니다. 네. 저희 라닉스 이제 시장에서는 보통 이제 자동차 통신 관련한 반도체 회사로 많이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또 V2X 기술을 가지고 있고, 이 V2X 기술은 또 자율주행에 사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V2X 기술을 사실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이 V2X의 개념이랑 자율주행에서 또 이 V2X가 어떻게 역할을 하고 있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V2X가 현재 이제 많이 알려지기는 이제 자율주행차에 들어가는 핵심 기술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 V2X가 탄생하게 된 계기는 이제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때문에 이제 탄생하게 된 표준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2000년 들어오면서 차량이 이제 급증하게 되죠,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러면서 교통사고도 이제 상당히 많이 증가를 하게 되고, 사고의 한 70-80%의 원인은 운전자가 이제 운전하면서 태만한다거나, 아니면 졸음 운전을 한다거나, 아니면 부주의해가지고 일어나는 것들이 이제 거의 대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운전자가 그렇게 부주의하고 태만하더라도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했더니, 이제 그 방법은 자동차와 자동차가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 거죠. 내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운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갖다 서로 주고받으면, 그러면 자동차가 알아서 이제 어떤 사고를 갖다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길 것이다라고 해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연구들이 진행이 됐고, 2009년도에 이제 미국에 있는 이제 표준화 단체인 IEEE에서 표준을 만든 게 이제 웨이브라고 하는 IEEE 802.11p의 이제 웨이브라고 하는 표준이 이제 만들어져서 한 10년간은 이제 그걸 이제 상용하기 위해서 이제 많이 준비를 했었고요. 이제 그러던 중간에 이제 2010년대 들어오면서 셀룰라, 그러니까 LTE, 지금 저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LTE 쪽 관련된 표준화 단체 3GPP하고 5G에서 그 웨이브라는 방식 말고 LTE 방식으로도 VTX를 할 수 있고 표준을 만들 수 있으니, 그 방식을 가지고 표준을 하면 어떻겠냐라고 해서 이제 나온 것이 이제 5G NR VTX가 되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기술들이 이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오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자율주행차라고 하는 게 자율주행차 때문에 어떤 기술들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기술들이 하나씩 차곡차곡 만들어지다 보니까 자율주행 자동차까지도 가능한 시기가 되는 거죠. 아직까지는 VTX라고 하는 것들이 자동차에 장착이 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술 개발이 지금 한참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완벽한 자율주행차가 되려면 앞으로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죠.
음. 이게 기술이 약간 미완성됐다 말씀하셨는데 네. 그거는 그러면은 이런 자동차에 들어가는 기술이 미완성됐다고 생각해야 되나요? 아니면 통신망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야 되나요? 통신망 여러 가지가 다 부족한데요. 음. 항상 어떤 새로운 기술들이 나와가지고 그게 이제 실제 상용화 돼가지고 이제 일반인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게끔 되기까지는 가장 선도적으로 개발해야 될 게 반도체 칩입니다. 가장 선도적으로 개발해야 되는 칩조차도 아직은 완성 단계라고 보기가 조금 어렵고요. 전 세계적으로 이제 퀄컴,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한 회사, 그 다음에 이제 저희, 그 다음에 이제 중국 회사들 몇 군데가 개발을 하고 있지만 아직 정상적인 어떤 상용화 제품을 내놨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올해 연말쯤에서 이제 제품을 출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제품들이 이제 하나둘씩 나오게 되면 거기에 이제 누군가는 소프트웨어를 얹고 하드웨어를 개발하고 플랫폼을 개발하고 시스템을 개발하고 해서 이제 자동차에 장착이 되고 실제로 이제 자율주행차까지 가는 그런 어떤 그 절차들을 밟아 나가겠죠. 그럼 말씀해주신 그 경쟁사들이 있잖아요. 네. 그 경쟁사들과 저희와 이제 V2X 기술을 좀 비교했을 때 좀 차별성이나 뭐 저희 장점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그 VTX 기술을 보게 되면 이제 그 원천 핵심 요소 기술들이 좀 있습니다. VTX 자체를 보더라도 일단 통신을 위한 어떤 모뎀 기술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해서는 RF 기술도 필요하고 또 최근에 이제 자동차에서 굉장히 화두가 이제 보안이거든요. VTX를 통한 어떤 외부하고의 데이터 통신을 위해서는 항상 보안과 관련된 기술들이 접목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모뎀, 그 다음에 RF, 보안, 여기에 이제 또 중요한 게 이제 이건 이제 하드웨어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라면 소프트웨어가 또 필요하죠. 그래서 이런 토탈 VTX 관련된 칩과 소프트웨어들이 다 완성이 돼야지 이제 그다음 이제 기술로 이제 넘어갈 수가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퀄컴도 그렇고 뭐 다른 회사들도 그렇고 이걸 총합적으로 다 개발하는 회사는 사실은 없습니다. 근데 저희 라닉스는 이걸 다 개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드웨어 칩부터 그것도 이제 모뎀과 보안, RF, 거기에 이제 소프트웨어 스택까지. 저희가 VTX를 시작한 지 지금 한 15년 됐거든요. 15년이라는 세월이 걸린 거는 이제 모뎀부터 이런 기술들을 다 개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개발하다 보니까 이제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된 거고요. 이렇게 이제 토탈 솔루션을 저희가 이제 다 개발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랬을 때 장점은 뭐냐면 지금 이제 만약에 이걸 한 회사가 다 개발하지 않고 이원화가 돼가지고 누군가는 칩을 개발하고 누군가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또 누군가는 모뎀을 개발하고 누구는 보안을 개발한다라고 하게 되면 만약에 어떤 고객의 어떤 니즈가 있을 때 어떤 기능적으로 이런 걸 좀 해달라고 했을 때 여러 업체들이 합심해가지고 너는 이거 고쳐야 되고 나는 이거 고쳐야 되고 스펙을 이렇게 잡아야 되고 이런 일련의 것들을 갖다가 맞추는 것도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근데 저희는 저희 내부에서 다 했기 때문에 쉽게 그런 부분들을 고객의 니즈를 반영해가지고 제품화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 또 저희가 이제 일원화돼서 개발을 했기 때문에 가격적인 면도 메리트 있겠죠. 그럼 저희가 이제 보유한 이 VTS 기술이 자율주행에는 이제 적용이 되겠지만 아직 자율주행 시장에 좀 시간이 남았잖아요. 그 전에 좀 다른 산업에 좀 적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까요? 예, 그 이제 최근에 자율자동차라고 하는 것들이 실제로 이 세상에 그러니까 완전 자율자동차라는 게 언제 나올지 아직 그런 것들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들이 좀 많잖아요. 근데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VTX는 자율주행차를 위해서 만들어진 기술이 아니다라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네. VTX는 교통 안전을 위해서 만들어진 표준이에요. 근데 저희가 이제 도로상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교통 안전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이 누굴까요? 보행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흔히 많이 하는 마이크로 모빌리티들, 그러니까 이륜차들, 자전거, 오토바이, 모터사이클, 요즘엔 이제 킥보드, 뭐 이런 거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실제로 보게 되면 도로상에서의 교통 약자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교통 약자들을 위한 어떤 솔루션들을 갖다가 VTX를 통해 가지고 제공해주는 그런 기술들을 개발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의 시장들이 먼저 열릴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최근에 이제 저희가 이제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스마트 물류 시스템들이 이제 공장마다 이제 많이 적용이 되고 있죠. 이게 원활한 교통 흐름을 못 잡게 되면 얘네들이 이제 이동을 하다가 엉켜져 버리면서 배송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는가 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걸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이제 로봇에서도 통신을 갖다가 적용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많이들 검토를 하신 것 같아요. 저희 회사 이제 여러분들이 찾아오시는데 뭐 블루투스도 적용을 해보고 와이파이도 적용을 해보고 몇 가지를 적용해봤더니 실제로 이런 그러니까 고속의 데이터를 빠르게 주고받기에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V2X를 사용해가지고 이제 이런 이제 로봇에 적용하는 것들에 대한 검토들이 많이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최근에 보면은 이제 자율주행도 굉장히 이슈였지만 네. 또 양자 컴퓨터가 네. 또 굉장히 핫했는데요. 저희가 또 시장에서는 양자 컴퓨터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네. 근데 반면에 또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 이 지금의 보안 체계가 다 무너질 수 있다라는 우려감도 존재하는데 네. 저희가 또 양자 보안 기술이 갖고 있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또 대표님이 물리학도 전공하셨으니까 이 양자 보안에 대해서 좀 알아듣기 쉽게 한번 설명 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쉽게 설명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네. 분야가 이 분야인 것 같습니다. 일단 보안부터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보안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이제 그 암호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보안 기능에 이제 가장 선도적으로 저희가 구현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이 암호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거는 현재 존재하는 컴퓨터로서 수학적 연산을 굉장히 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컴퓨터들이 일반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수학적 연산들을 적용을 해가지고 암호 알고리즘을 만드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해커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역으로 암호 알고리즘 갖다가 해킹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수학적 연산을 갖다 통해 가지고 키값을 알아내는 건데 이 수학적 연산을 갖다가 워낙 어렵게 해놓기 때문에 그런 주요 키값들을 알아내는데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에 나는 키값을 바꿔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해커들이 키값을 알아내는 게 쉽지 않겠죠. 근데 이제 양자 컴퓨터가 도입이 되면 그런 주요 암호 알고리즘이 사용하고 있는 연산을 갖다가 아주 빠르게 풀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그 수학적 그 연산을 어렵게 했던 암호 알고리즘들이 다 이제 붕괴가 되버리죠. 무용지물이 되버리고 해킹이 되고 누군가는 와가지고 데이터를 탐침하고 이제 이런 세상이 되기 때문에 이미 오래전부터는 그렇다면 양자 컴퓨팅 시대라고 하는 거는 앞으로 뭐 몇 년하고 됐든 도래할 텐데 그때도 암호 체계를 갖다가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러면 이제 암호 알고리즘을 갖다 만들어내자라고 해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또 연구 개발들을 진행을 해가지고 최근에 이제 표준화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양자 컴퓨팅 시대에도 안전한 알고리즘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걸 이제 저희는 양자 내성 암호 알고리즘이라고 얘기를 하고 영어로는 이제 PQC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런 암호 알고리즘 자체를 개발하는 회사는 아니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것들을 이제 실제로 시스템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보안 칩을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이제 보안 관련된 기술에 저희가 이제 뛰어들었고 양자 컴퓨팅에 관련돼서 이제 내성을 갖고 있는 양자 내성 암호는 저희가 지금 한 4, 5년째 계속해서 개발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저희가 정부로부터 양자 내성 암호 개발에 저희가 이제 그 개발할 수 있는 어떤 국제 과제를 수주를 해서 한 2개 정도를 지금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 그 결과물들이 아마 올해 내년 이렇게 지금 이제 출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양자 암호라는 건 결국 양자 컴퓨터가 시대가 열려야지만 필요가 있는 건가요? 흔히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뭐 최근에도 이제 뭐 언쟁의 소지들이 좀 많이 있는데 양자 컴퓨팅 시대가 뭐 5년에 온다, 10년에 온다, 누군가는 20년에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 그러면 양자 암호가 필요하지 않냐라고들 생각할 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 어떤 제품군이라든지 어떤 응용 분야들을 산업군들을 보게 되면 라이프 사이클이 굉장히 긴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현재 만들어진 자동차를 예를 들어서 10년, 20년을 타고 다닌다고 보자는 거죠. 그러면 그 10년, 20년 후에 양자 컴퓨팅 시대가 되면 제 차에 지금 양자의
그 양자 컴퓨팅 시대에 안전한 보안 기술이 접목되어 있지 않다면 저는 해킹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라이프 사이클이 큰 산업군에서는 벌써부터도 양자 보안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그네들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연구 개발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그런 양자 컴퓨팅 시대에도 강력한 양자 내성 암호를 제공해주는 어떤 그런 보안 기술들이 아직까지 시중에 이렇게 상용화 돼서 나와 있는 제품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요구 사항들이 많이 존재를 하는 것들이고 아직까지 이렇게 적극적으로 적용이 안 되고 있는 것이지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지금 당장에도 적용돼야 될 분야들이 굉장히 많고요. 저희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국책과제로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 그랬는데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지금 저희가 이제 대부분 다 이제 국방 쪽 관련된 것들이에요. 국방 쪽 관련된 것들은 이제 그런 무기 체계들은 벌써부터도 이제 양자, 앞으로 라이프 사이클이 워낙 길기 때문에 지금부터 양자 암호를 적용하지 않으면 보안을 적용하지 않으면 앞으로 5년 후가 될지 10년 후가 될지 누군지는 뭐 언쟁들은 많지만 틀림없이 올 시대거든요. 그때 가서는 무용지물이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지금부터도 그런 것에 대한 적용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하고 저희가 이제 그런 것들 준비를 위한 작업으로 제품을 개발을 갖다 이제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양자 보안 이 시장이 열리기 전까지 저희의 보안 사업은 주요 타겟은 어느 시장을 가질까요? 저는 이제 기존의 클래시컬 보안을 2004년도부터 계속 해왔으니까요. 그래서 저희들 아닉스도 그 원천 기술 개발하는데 지금 한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지금까지는 그 원천 기술이라는 쪽에 투자하다 보니까 사실은 매출이라든지 뭐 이런 쪽의 기여가 저희 내부적으로 보게 되면 보안 칩이 많이 기여를 못했어요. 근데 이제 원천 기술을 이제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 완료를 하고 지금 이제 상용화 제품들을 하나둘씩 출시를 좀 하고 있거든요. 자동차에서는 최근 이제 핫 이슈가 보안 기술이에요.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동차가 지금 이제 외부하고의 어떤 연결되는 네트워크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유럽에서는 보안 기술이 완벽하게 장착되지 않은 차량은 유럽에서 2024년 7월달, 그러니까 작년 7월달부터는 판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에 들어가는 모든 부품들, 소프트웨어, 플랫폼 이런 게 보안 기술들이 다 적용이 돼야지만 자동차를 판매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자동차 회사들이 지금 보안 기술들을 물론 거기는 아직까지 양자 보안까지 적용되지는 않고 있고 일반 클래시컬 보안 기술까지도 이제 암호 알고리즘을 탑재해가지고 이제 출시가 돼야만 되는 것들이고요. 저희도 이제 그쪽과 관련해서 자동차 회사들하고 지금 이제 저희 원천 기술이 이제 완성이 되다 보니까 이제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하고 기술 개발을 갖다가 협의들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외에도 이제 보안이 필요한, 그러니까 빠르게 보안이 필요한 응용 분야들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군 무기 체계, 자동차도 있지만 거기 이제 IoT 중에서도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 전력 산업이라든지 전기 산업 이런 데들은 과금, 그러니까 어떤 거 이제 페이먼트 관련된 부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을 타겟으로 해서 현재 이제 비즈니스들이 이제 지금 현재는 이루어지고 있고요. 근데 양자 보안 칩이 이제 올해 내년 이제 출시가 되게 되면 그렇게 되면 이제 다양한 분야, 특히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군 무기 체계라든지 아니면 자동차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제 확대 적용이 되겠죠. 2025년 저희 라닉스 주목해야 될 포인트와 중장기적인 목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단기적으로는 뭐 저희가 이제 꾸준하게 기술 개발하고 있는 이제 하이패스 분야가 있을 테고 새로운 이제 사업군으로 이제 저희가 선택한 분야가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입니다. 그래서 2020년부터 한 4, 5년간 기술 개발해온 그 바이오 헬스케어 쪽 아이템들이 좀 있는데요. 그 부분들이 이제 작년 말 이제 올해 이렇게 이제 성과를 좀 낼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바이오 헬스케어 쪽에서 지금 좀 기술 개발을 좀 해서 제품화하고 있는 것들이 크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레이더, 60기가 레이더 가지고 이제 사람의 심박, 호흡을 갖다 측정하는 제품을 저희가 기술 개발을 했어요. 그 기술 개발된 것들은 지금 이제 국내 이제 요양원에 보게 되면 이제 어르신 분들께서 이제 침대에 이렇게 좀 많이 누워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또 이제 모니터링을 좀 하는 레이더 가지고 그분들의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그런 디바이스를 저희가 좀 만들었어요.
이런 자세를 갖다가 모니터링 해가지고 만약에 이분이 이제 앉아서 침대에 걷다 앉는다 그러면 낙상이 되기 전에 이제 그걸 감지를 해가지고 이제 모니터링하는 쪽에다가 요양보호사나 이런 분들한테 이걸 이제 통지를 해줍니다. 그럼 이제 그분들이 와서 이제 케어를 할 수 있게끔, 그래서 낙상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끔 이제 그런 기술들을 저희가 접목을 하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요양을 해서 굉장히 좀 관심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 연말에 한 열 몇 군데 요양원에다가 이제 레이더를 설치를 저희가 좀 했고요. 올해도 상당 부분 이제 레이더가 요양원을 통해서 장착이 될 것 같고, 일부 병원에서는 저희 거 가지고 지금 이제 시험 테스트 좀 하고 있는 상황이 돼서 올해 이제 단기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그런 스마트 헬스케어 분야가 이제 기존과 다르게 이제 새로운 어떤 이제 비즈니스 매출을 실적을 좀 만들어 줄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보안 기술이 제가 이제 원천 기술을 개발을 해왔고, 지금 이제 논의되고 있는 것들이 좀 있고, 저희가 이제 기존에 기술했던 기술 개발을 했던 것들이 좀 있어서 최근에 이제 조금씩 이렇게 탑재되는 분야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도 조금 실적이 날 것이고, 또 이제 내후년도로 갈수록 지금 현재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보안 적용 분야들, 그래서 이제 같이 기술 개발 진행하려고 하는 것들이 좀 몇 가지가 있기 때문에 아마 기술 개발이 완료되는 내후년도로 가면 매출들에 상당히 기여를 해서, 지금까지 굉장히 고생하면서 지금 이제 많은 돈은 아니지만 벌었던 돈들을 다 거기에 집중 투자하면서 기술 개발을 해왔고, 그 원천 기술들이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다 완성 단계에 와서 이제 상용화 제품들을 다 출시를 하기 때문에 VTEX도 저희가 이제 올해 제품 시제품을 출시를 할 것이고, 보안도 역시 마찬가지고, 중기적으로는 이제 보안 기술들이 저희 이제 매출의 어떤 실적을 이루어지는 분야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기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VTEX가 실제로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VRU를 위한 솔루션, 그 다음에 물류, 그 다음에 이제 자율자동차까지 이렇게 장기적으로 쭉 어떤 흐름을 가지고 실적을 이뤄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질문을 잘 드린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라니스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투자자분들한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쉽지 않은 기술들을 지난 꽤 오랜 시간 동안 기술 개발을 해오다 보니 상장하고 나서 저희가 실적이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원천 기술을 개발하는데 이제 많은 투자와 이제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다 보니 저희도 저희 라닉스를 사랑해 주시는 많은 이제 주주분들한테 어떤 보답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제 기술 개발에 전념을 하다 보니까 다른 쪽을 돌아볼 겨를이 사실은 좀 없었어요. 그런데 저한테는 이제 굉장히 기대가 되는 2025년부터 이제 새로운 이제 해들을 이제 맞이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기술 개발을 쭉 해왔던 것들이 사실은 워낙 쉽지 않은 기술이니까 언제까지 내가 이 기술을 계속 개발해야 되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두려움도 있었고 막연함도 있었고, 근데 이제 그 끝을 저희는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네들을 가지고 이제 제품화 해가지고 매출 실적을 일으킬 수 있는 어떤 기회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라닉스를 사랑해 주시는 이제 많은 주주분들께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까지 저희 라닉스를 이제 믿고 그나마 이렇게 믿어주시고 지금까지 오셨다면, 저희 앞으로 저희 라닉스가 주주 여러분들을 실망시키지 않고 글로벌 기업으로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회사로 나아가는 모습을 마지막까지 지켜보시면서 저희한테 격려와 성원을 좀 보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게 이제 VTEX 이제 단말기
저희가 이제 개발한 게 되겠고요. 본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제가 잠깐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V2X의 표준이 이제 IEEE에서 표준 나온 웨이브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LT V2X 이렇게 이제 두 개로 나눠진다 그랬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웨이브하고 플러스 그다음에 이제 LT V2X까지 이제 접목된 두 개의 표준을 다 통신할 수 있는 V2X 단말기를 저희하고 이제 중국 기업 그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 기업하고 협력을 해가지고 이제 제품을 만들어서 지금 이제 프로모션을 좀 하고 있는 것들이고요. 이제 여기 이제 저희 이제 데모 셋인데 이 두 개 이제 단말기들을 놓고 데이터가 이제 주고받는 거를 저희가 이제 데모를 보이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 놓은 셋이 되겠습니다. 그럼 요게 이제 차량에 탑재가 되는 건가요? 그렇죠. 예를 들자면 이제 요런 형식의 것들이 이제 차량 내 이제 향후에는 이제 탑재가 되겠죠. 아까 이제 양자 보안 이전에 저희가 이제 크래시컬 아머 알고리즘 가지고 만들어낸 이제 제품군들입니다. 보안도 사실은 이제 보안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보안을 할 것이냐에 따라 가지고 보안의 어떤 레벨들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칩 같은 경우에는 보안 기능이 이제 조금 약한 거, 이거는 예를 들어서 보안 기능이 강한 거. 왜냐하면 제품마다 어떤 그 예를 들어서 누군가에 의해 가지고 탐침이 되거나 해킹이 돼서는 안 되는 것들은 강력한 보안을 필요로 하고 또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누군가에 의해서 이제 해킹 아니면 이제 해킹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데도 뭐 비싼 보안을 적용할 수는 없으니까 아주 경량의 보안을 갖다가 보안하는 데 이제 필요한 칩, 이래서 이제 저희 제품군들이 이제 이렇게 좀 나눠지고요. 뭐 요런 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증용, 그래서 예를 들자면 배터리 정품 인증이라든지 아니면 고급 브랜드들의 어떤 제품들을 그런 제품들이 누군가 이제 가짜 브랜드에서 이제 탐침되는 걸 막기 위해서 이제 이런 것들이 그런 데 들어가서 이제 인증을 해주는 거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디 제품이 맞다라고 하는 것들을 사용되는 게 이 정도 이제 보안 칩들이 적용이 되는 거고요. RS233이라고 하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보안 레벨이 등급이 좀 높습니다. 보안 칩들은 이렇게 칩을 만들었다고 해서 그냥 팔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안 레벨이 진짜 어느 정도다라고 하는 인증을 받아서 그 인증을 받은 레벨을 가지고 이제 적용 분야가 적용이 달라지게 되는데 본 제품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 이제 KCMVP라고 하는 이제 검증 프로그램이 있고 인증해주는 등급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등급은 이제 1등급부터 3등급까지 있습니다. 1등급이 가장 낮은 등급, 3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 지금 현재 국내에서는 이제 표준은 1등급부터 2등급, 3등급까지 있는데 제품으로서는 1등급하고 2등급 정도의 제품밖에 없어요. 3등급의 제품을 저희가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가장 현재 나와 있는 제품 중에 가장 높은 등급이 2등급을 저희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르게 받은 제품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응용 분야가 지금 이제 군 무기 체계에도 좀 들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또 적용될 수 있는 분야가 그 이제 전력이라든지 가스, 전기 이런 쪽에 어떤 이제 과금에 이제 필요로 되는 분야에 적용이 돼가지고 이제 금융 보호를 갖다가 하는 그런 때 이제 사용될 수 있는 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